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은퇴 후 삶은 점점 길어지는데 공적연금 가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비와 사교육비가 앞길을 막고 있고 직진에도 힘겨운데 방향까지 잘못 잡으면 노후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비, 사교육비, 세금, 건보료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금융자산은 CMA, 연금계좌, ISA 계좌에서 놀아야 합니다.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누구는 ISA 계좌를 주무기로 삼아야 하고, 누구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주무기가 되어야 하고, 누구는 종합주식계좌를 전진기지로 삼고 계속 연금계좌와 ISA 계좌로 뿌려줘야 합니다. 내 금융자산을 어떤 계좌에서 굴려야 수익, 세금, 건보료, 인출까지 잡을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MA 계좌입니다. 예금 계좌랑 비교해서 불편하거나 불리할 게 없습니다. 은행 계좌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CMA 계좌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은행 수시 입출금 계좌는 연 0.1% 정도 줍니다. 이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수시로 변하고 증권사별로도 다르고 CMA 계좌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건 은행보다는 훨씬 많이 준다는 겁니다. CMA 계좌는 RP형, MMF형, 발행모음형, MMW형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MMW형이 대체로 이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발행모음형이고 그 다음이 RP형, MMF형 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에셋 네이버 CMA 계좌는 RP형인데도 2.75%를 줍니다. 매번 이자 따라 증권사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발행음을 발행할 자격이 있는 빅4 대형 증권사 CM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래, 한투, NH, KB증권이 발행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입니다. 이 4개 증권사 외에 다른 증권사는 발행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직 때 증권사 CMA 계좌를 급여 계좌로 썼고 공무원 연금도 CMA 계좌에 받고 있고 큰 며느리가 관리하는 제 가족 모임 통장도 증권사 CMA 계좌입니다. 신용카드 각종 공과금이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서 CMA 계좌로 옮기는 게 귀찮다면 목돈은 CMA 계좌에 넣어두고 공과금, 이체 등 딱 필요한 자금만 은행 계좌에 입금하십시오. CMA에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붙겠습니까? 그런데 CMA 계좌와 친숙하지 않으면 억 단위 자금도 은행 계좌에 방치하게 됩니다. 단기간 보관할 전세 보증금 몇 억을 은행 통장에 넣어놓는 것과 CMA 계좌에 넣어놓는 건 이자 차이가 납니다. 불편할 게 없으니까 급여 계좌, 각종 연금 수령 계좌를 CMA 계좌로 활용하십시오. MMW형 외에 모두 비대면으로 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계좌 2번 ISA 계좌입니다. 가입자가 611만 명이 넘습니다. 611만 명 중 약 85%가 증권사에서 가입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경은 수수료도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없고 그 흔한 ETF도 실시간 거래가 안 됩니다. ISA 계좌는 꽃놀이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혜택도 큰 장점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3년 이내 해지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착한 계좌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낸 원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서 당장 필요 없더라도 개설해 두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는데 겁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개설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ISA 계좌에 한꺼번에 목돈 1억을 납부하고 연금 계좌로 이체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개설했다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ISA 계좌는 개설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매년 2천만 원씩 누적됩니다. 만 4년 지나면 1억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대든 70대든 필요합니다. 첫째,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둘째, 만기 해지해서 목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용도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은퇴 후 세공제 받지 않은 연금 계좌 내 자금이 효자라고 했는데
자식보다 더 좋은 효자 맞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따로 빼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자유로운 영혼 자금이 됩니다. 연금 계좌에 있어도 55세만 넘으면 자녀가 결혼할 때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다 보니 대부분 억 단위 자금을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과 건보료 터치받지 않고 과세 이전 효과 누리면서 연금 계좌에서 보관하십시오. 언제 쓸지 모를 목돈, 그러나 꼭 써야 할 목돈, 이런 자금을 은행 예금에 두거나 국내 주식에 물린 채 존버하지 마시고 따로 연금 계좌에 비과세 자금통을 만들어 거기에 운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 900을 초과해서 연금 계좌에 납부하거나 ISA 계좌 만기가 되면 연금 계좌로 넘겨 놓아야 합니다. ISA 계좌를 비과세 혜택과 9.9% 분리과세 혜택 위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목돈을 밀어넣기 위한 징검다리 계좌로도 적극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 제주도 여행만 가도 100만 원 단위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소요되는 여행비, 의료비, 자녀 지원 자금을 이런 비과세 연금 계좌 자금통에서 찾으십시오. 물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퇴직금은 수령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찾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세금과 건보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부정기적으로 인출하라는 겁니다. 필수계좌 3번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입니다. 현존하는 계좌 중 가장 가입 대상도 넓고 세금 혜택도 큰 계좌입니다. 앞서 설명한 ISA 계좌도 결국 이 연금 계좌로 밀어넣기 위해 거쳐가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축 여력이 있는데 어느 계좌에서 굴려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55세 전에 찾지 않아도 될 자금은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부터 채우고 IRP에 300 채우고 나머지는 중개형 ISA 계좌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아직 대출도 있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 계좌에 이렇게 연 900을 채우는 게 벅찰 수도 있고 납부는 가능하지만 55세 전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연금 계좌에 무리해서 납부하지 마십시오.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 인출 가능하다고 55세 전에 쓸 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55세 전에 찾지 않아도 될 자금만 연금 계좌로 넣고 혹시라도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금은 ISA에 밀어넣고 3년 후 만기 해지했는데 목돈 쓸 일이 없을 때 연저 2나 연저 3를 따로 개설해서 거기에 이체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과 연금 계좌를 잘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6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노란우산 공제에도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연 600만 원 초과해서 노란우산에 납부하진 마십시오. 본인의 사업 소득에 따라 아무리 많이 내도 600만 원 초과해서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퇴직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노란우산에 월 100만 원씩 납부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본인 사업 소득에 따라 정해진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하십시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 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영상 따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소상공인입니다. 넷째, 종합주식계좌입니다. 평생 예금만 하다 퇴직이 가까워졌습니다. 예금이나 국내 주식에 몇 억은 있는데 ISA 계좌나 연금 계좌는 이제 시작해서 적립금이 미미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금융자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거의 모두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분은 몇만 원 차이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 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목돈이 꽤 된다. 그동안 예금 위주로 자산을 형성해 왔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경우 난감해 하십니다. 예금 만기 돌아오면 억 단위 목돈이 생기는데
연금 계좌에는 연 1,800만 원 초과해서 납부할 수 없고 ISA 계좌를 부부가 같이 활용해도 연 4천만 원인데 한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 버려서 계좌도 못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세금에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이 되어도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내로 잡히게 금융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 주식계좌에 있는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입니다. 저도 연금계좌에 1,800 IS에 연 2,000씩 밀어놓고 남는 자금은 주식계좌에 있습니다.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됩니다.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는 게 채권 매매 차익입니다.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지금 12% 가까이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매도해도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운용하다가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 납부할 공간이 생기면 채권을 일부 매도해서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밀어 넣을 계획입니다. 변액연금 해지한 금액 부동산 매도해서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밀어 넣고 예금을 하든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800과 2,000을 다 밀어 넣어도 남는다. 이런 자금은 일반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는 이런 국채 같은 상품에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미국채, 브라질 국채 모두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만 과거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한 국채의 경우 쿠폰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제가 보유한 20-2 국채의 경우 연 1.5%입니다. 1억 기준 연 150만 원만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평생 은행과 보험만 멀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평생 은행과 보험만 상대합니다. 수시 입출금 파킹 통장으로 증권사 CMA 계좌를 활용하시고 급여계좌나 공무원연금, 공제 분할급여, 국민연금도 CMA 계좌로 받으십시오. 네이버페이 자주 쓰시는 분은 미래에셋 네이버 CMA 계좌가 아주 유용합니다. 공적연금 가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너무 오래 삽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십시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은퇴 후 큰 효자이니까 여유가 된다면 연 900을 초과해서 납부하시고 ISA 만기자금도 가급적 연금계좌로 넘겨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을 최대한 키우십시오.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한도까지 밀어넣어도 남는 목돈은 종합주식계좌에서 운용하되 가급적 세금 부담이 없는 국채 같은 상품에 운용하시고 은퇴 후라도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납부 한도가 생길 때마다 주식계좌에서 꺼내서 한도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CMA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ISA, 종합주식계좌 이렇게만 숲을 만들어 놓으면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적인 연금 관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